안녕하세요. 영숙고등학교 3학부장 강민규입니다. 이번 시간은 광운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운대 같은 경우는 총 두 가지 전형이 있는데요. 이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학생부 교과와 광운 참비인재 전형 이 두 가지 전형이 있습니다. 작년과 사실 비교해 보시면 모집 인원까지 완벽하게 같은데요. 사실 이렇게 모집 인원까지 같기는 사실 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작년에 어떤 데이터나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비교해서 올해도 이거와 유사하게 강원대는 지원하면 아마 대부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작년에 만약에 좀 잘 된 케이스라면 작년에 비교해서 올해도 요 케이스대로 가고, 작년에 이쪽 부분을 시도를 해봤는데 좀 안 된 케이스가 있다면 올해는 이걸 좀 바꿔가지고 왜 안 되는지 분석해서 다시 이쪽을 좀 변화시켜가지고 해보면 어떨까 싶은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운대 하면 일단 이공계열이 좀 되게 강세인 학교 대학이죠. 특히 이제 전자공학 계열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최초로 이제 생겼다는 인식 때문에 어떤 과들이 있냐면 여기 전기와 관련된 어떤 과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전기, 전자, 기계, 로봇 계열 부분은 국민대 수준 정도로 인식이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광운대 있는 찬빛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금 광운대 자체가 이제 공과 계열, 이공 계열 자체가 이제 강세다 보니까 인문 계열에 비해서 한 두 배 정도 많은 인원을 지금 뽑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공대나 아무튼 자연 계열 공대 쪽 같은 경우는 입결도 조금 높지만 좀 모집인은 좀 많은 편이고, 강원대 문과 같은 경우는 입결도 조금 낮은 편이긴 하지만 모집인은 좀 적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운대는 교과 전형뿐만 아니고 종합 전형에서도 생각보다 되게 높은 충원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체제가 없다 보니까 충원율이 거의 뭐 200%에 달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에 해당하는 충원율까지만 이게 뽑고 있는데 거의 200%에 달하는 충원율을 보여주는 과들이 되게 많더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광운 참빛 인재 전형 같은 경우도 100% 넘는 충원율이 이루어진 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한 70%에서 한 80% 정도의 충원율을 보여준다라고 이해를 많이 하는데, 강원대 같은 경우는 그보다 좀 더 많은 과에서 좀 더 많은 충원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결국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전형에서 경쟁률이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올해 또 여기를 조금 저희는 좀 포커스를 좀 맞추고 싶은 게, 정원내 이제 고른기회 전형으로 86명을 이제 뽑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민대 이후부터는 쭉 해가지고 고른기회 전형을 이제 계속 소개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몇 군데 대학을 중점적으로 소개를 좀 할 생각이 있는데요. 특히 광운대 같은 경우 작년과 달리 작년에 농어촌 전형이랑 같이 뽑았었어요. 근데 올해는 농어촌 전형이랑 분리가 되어서 뽑다 보니까 작년의 입결보단 조금 더 낮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작년에 한 3.7 정도 학생이 이제 작년에 한 3.5, 3.6, 3.7이 합격했다면 올해는 3.8, 3.9, 4.0 같은 경우도 뭐 합격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즉 3등급 때 중후반 학생들까지는 지원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3등급 때 중후반 학생들까지는 합격할 가능성이 꽤 높다. 특히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 작년 고른기에는 농어촌과 같이 뽑았죠. 근데 분리됐으니까 당연히 뭐합니까? 농어촌이랑 같이 뽑으면 고른기에는 항상 힘들어요. 생각보다 입결이 높아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작년에는 같이 뽑았지만 올해는 분리되어 있는 데다가 뭐까지 없냐면 작년에 있던 면접까지 없어졌어요. 즉 서류로만 뽑고 이제 끝나는 전형이다 보니까 뭐가 중요할까요? 당연히 자기소개서를 되게 잘 쓸 필요가 있다. 요 자기소개서는 어떤 자기소개서냐, 광운 참빛인재 나중에 이제 소개를 드리겠지만 광운 참빛인재 전형처럼 이제 자기소개서를 쓸 필요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두 가지 전형이 있으니까 두 가지 전형만 설명을 좀 드리면요.
첫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150명 정도를 뽑고요. 교과 100%의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수능 최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입결이 굉장히 나뉘죠. 예, 나뉘는데 수능 최저가 없는 교과 라인에 한양대 최고 대빵이죠. 예, 한양대 그다음에 아주대, 세종대, 그냥 광운대 이 라인으로 쭉 내려가요. 쭉 내려가서 인서울 마지막인 3, 6대까지 쭉 내려가게 되는데 요 라인에 있는 대학 중에 한 군데가 이제 광운대다. 그러다 보니까 인서울권이기 때문에 내신대가 상당히 생각보다 높다. 작년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2등급 때 초반 학생이 6순위 정도로 이제 광우대 교과 이렇게 쓰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예,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 교과 전형이 경쟁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올해도 떨어질 건지는 사실 조금 의문이긴 한 게 대부분의 교과 전형에 이제 학생 수 자체 모집 인원이 줄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올해는 또 떨어지지 않을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는 교과 전형 자체가 대부분이 다 줄고 있는 학교들이 많고요. 비슷한 대학 라인에서도 특히 또 떨어지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기 때문에 아마 작년에 입결처럼 막 이렇게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 교과 전형은 올해 예측하기 좀 어렵다라고 계속 제가 강조해서 지금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교과 전형은 올해는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되 마지막 날 비슷한 라인대의 대학들이랑 비교해서 광운대 작년 경쟁률이랑 비교를 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광운대 어떤 식으로 교과를 이제 뭐 교과의 점수를 매기는지 보면 1학년 때 20이고요. 2학년 때 40, 3학년 1학기가 40입니다. 그렇게 해서 2, 3학년 때 이제 학년별 가중치가 있죠. 2, 3학년 때 성적이 되게 좋으면 그만큼 입결이 되게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좀 특이한데 반영하는 교과가 따로 있고요. 당연히 이제 반영하는 교과 따로 있겠죠. 자연계열과 인문계열 따라 따로 있는데 그뿐만 아니고 교과 내에서도 또 반영하는 과목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있기 때문에 광운대식 내신 산출은 조금 별도로 아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별도로 할 필요는 없고요. 보통 학교에서 이제 유니브나 대기업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디가셈 이쪽으로만 치면 우리 학교 학생들의 어떤 광운대식 내신이 얼마인지 된 부분이 다 나오기 때문에 내가 2등급 대 한 초반 정도를 가지고 있다면 광운대식으로 이제 환산을 했을 때 얼마 정도의 내신이 되는지를 담임선생님들께 아마 물어보면 충분히 다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판단해서 내가 이쪽 과에 지원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단위수당 내신이 있죠. 그 내신이 아니기 때문에 강원대인지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자기 내신대가 얼마나 될지 별도로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내신대가 이제 지원하면 되느냐 충원율까지 고려를 하더라도 2등급 대 초반 2등급 대 초반에 해당하는 내신대를 가진 학생들이 지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혹시 이제 마지막 날 경쟁률이 좀 낮은 일부 학과 같은 경우는 2등급 대 중반도 가능해 보이긴 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교과는 올해 예측이 좀 불가능한 부분이 좀 많고요. 특히 이 라인 때, 이 인서울의 한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인서울 중간 정도의 대학 라인들은 교과를 많이 줄였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거나 어떻게 접근할지 좀 애매한 경우가 많고요. 거기다가 교과 같은 경우는 내가 전공을 살려서 가고자 하는 것보다는 대학을 먼저 보고 선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대학 보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학을 안 볼 것 같았으면 아마 수시로 이미 1년 때 내 관련된 과에 대한 관심도 전공 적합성을 아마 살렸을 거예요. 살렸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 아니면 마지막 6순위나 이런 쪽으로 이제 쓸 생각 있는 학생들이 주로 이제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수능 체제가 없는 라인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광운대 같은 경우도 과를 보고 선택을 하는 기보다는 그냥 대학만 보고 나중에 이제 복수 전공까지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게 현명한 판단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광운 참빛 인재인데요. 광운 참빛 인재 같은 경우는 작년과 동일하게 523명 똑같은 인원수를 뽑고 있고요. 작년과 완전히 동일하게 모든 부분이 뭐 평가 요소가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면요. 1단계 서류 100%에 2단계 서류 70에 면접 30%의 학생부 전형적인 종합 진행입니다. 수능 이전에 1단계 합격자랑 발표랑 모든 면접이 다 실시가 돼요. 그리고 나서 그에 따라서 이제 서류 신뢰도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하는 이제 심층 블라인드 면접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광운대는 좀 다른 대학과 조금 다르게 자기소개서랑 면접의 비중이 생각보다 꽤 높은 전형이다. 그리고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인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예, 인성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3번 항목과 자기소개서 4번 항목을 매우 잘 어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 어느 정도 되는 내신대가 이제 뭐 지원하면 좋으냐? 가운데 이제 메인 학과들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전기, 전자, 로봇 계열 이쪽 부분은 2등급대 중반 정도는 되어야지만이 이제 지원이 가능합니다. 뭐 지원 가능하다고 해서 합격 가능한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2등급대 중반이면 뭐 전공적 합성에서 전공과 관련된 이수 관련된 교과의 어떤 성취도 그것도 좀 그 정도 선에 되기 때문에 요 2등급대 중반 정도는 되어야지만이 전공적 합성 맞추는데 조금 더 수월하더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나머지 과들은 문이과 상관없이 3등급대 초중반까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뭐 일부 이제 학과가 있는데 일부 학과 같은 경우는 4등급대 초반, 아예 4등급대는 좀 무리고 사실 4등급대 같은 경우는 건축공학과나 이런 쪽이 있죠. 그런 쪽 아니면은 4등급대는 좀 어렵고 3등급대 후반까지도 지원 좀 가능한 대학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평가 요소에서 학업 역량을 생각보다 많이 보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생각보다 학업 역량 성적을 중요시 여기지는 않고요. 대신에 전공적 합성에서 두 가지 이 전공적 합성에 있는 성적 있죠. 전공 교과 성적은 조금 좋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관련된 전공 관련된 어떤 관심도나 이런 부분들은 또 좋아야 된다. 추가적으로 플러스 인성을 30%나 보는 대학이 생각보다 없어요. 없는데 인성을 그만큼 굉장히 강조하는 대학 중에 하나가 광운대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소개해 드리면 아까 평가 방법이 조금 약간 특이하다고 했죠. 학업 역량에 비해서 전공 적합성과 인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3등급대 학생이라고 해도 이 인성이랑 전공 적합성 부분에 대한 이 자기소개서 면접을 잘 한다면 합격 가능성이 좀 있어요. 결국은 전공 적합성의 인성을 어떻게 자기소개서 면접에서 잘 할 수 있느냐 부분인데 인성 부분만 저희가 좀 소개를 할게요. 하도 전공적 합성을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인성 부분은 광운대에서 말하는 인성은 두 가지를 얘기를 보통 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학교생활 충실도. 지난번이나 아니면 예전 영상들 보면 인성이라는 부분이 성격이 아니라고 얘기를 많이 했죠. 인성은 인간성이 아니다. 내가 착하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학을 가면 결국은 다양한 프로젝트나 다양한 팀 활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충돌들, 의견 충돌이죠. 치고받고 싸우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이나 이런 부분들의 충돌을 생겼을 때 얼마나 원활하게 이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판단을 한다고 했죠. 예. 그 다음에 학교생활 충실도라는 부분이 말 그대로 학교생활 충실도는 얼마나 너가 학교생활을 열심히 했느냐. 이 학생이 학교생활 다양한 학교생활에 참여를 했다면 그것이 그 학생부에 골고루 그 나타난다라는 부분입니다. 수상에서도 내가 원하는 뭐 전공과 관련된 수상이 아니더라도 있을 테고 출결은 좋을 것이고 봉사 동아리 같은 경우도 내가 꼭 이 동아리를 아니더라도 동아리도 하고 자율 동아리도 당연히 3년 동안 다 했겠죠.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다면은. 그 다음에 과습등 같은 경우도 다양한 활동들을 했겠죠. 이게 깊이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도 다양하게 뭔가 많이 했겠죠. 그리고 행발에서도 담임 선생님이 이 학생에 대한 부분에 인성 관련된 부분에 분명히 좋게 나타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공동체 의식인데 이 공동체 의식은 제가 지금 막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토론이나 아니면 동아리상에서 뭔가 자율 동아리를 했을 때에 그 팀 프로젝트로 뭔가 활동을 하나 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 했던 활동들이 그런 것들이겠죠. 예, 그런 부분들이 적혀 있을 때 그 적혀 있는 그 내용을 토대로 자기소개서에서 뭐 해야 된다? 3번 항목에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동아리 활동이랑 과세특 이런 부분에 적혀 있는 이 학생부 내용을 토대로 자기소개서 3번 그 항목을 작성할 때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 충돌들 그런 게 있겠죠. 그걸 얼마나 잘 헤쳐나가고 잘 이해하고 친구들과의 잘 화합을 이룰 수 있게 했는지에 대한 나의 역량을 그 자기소개서 3번, 자기소개서 4번에 보여주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걸 잘 보여주면 광운대 같은 경우는 좋은 결과를 뭐 보여줄 수 있다. 3등급대라고 해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